안녕하세요. 바이바이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 바이할 바이오 주식 바이오가 찾아드립니다. 오늘은 최근 주목도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제약회사 바로 한미약품을 심층 분석해보려고 합니다. 성병치료 전문 약국에서 출발해서 지금은 글로벌 비만약 전쟁의 핵심 플레이어가 된 한미약품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66년 서울 휘경동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임성기 약사가 임성기 약국을 열면서 당시로서는 상당히 파격적인 전략을 선택합니다. 바로 성병치료 전문 약국으로 포지셔닝한 거죠. 성병 전문 약국이요? 지금 생각해도 좀 특이한데 당시엔 더 그랬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당시만 해도 성병 치료는 사회적 금기 영역이었거든요. 하지만 임성기 약사는 오히려 이 틈새 시장을 정확하게 공략한 겁니다. 항생제랑 생약을 조합한 임성기표 특효약은 입소문에 타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고요. 여기서 생약은 그 식물이랑 동물에서 얻은 천연 원료로 만든 약물을 말해요. 우리가 흔히 아는 한약재들이 바로 생약의 대표적인 예시죠. 아무튼 당시에는 화학적으로 합성한 서양의학의 항생제들이 있었는데 이걸 전통적인 생약과 함께 사용해서 더 좋은 효과를 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주목할 점은 마케팅 혁신이었습니다. 우편 배송 서비스, 신문 광고, 그리고 24시간 상담까지 지금 보면 완전히 스타트업식 마케팅 모델을 1960년대에 선보인 거예요. 실제로 미군 파병 장병들과 해외 교포들의 주문까지 몰려들어와서 돈을 세다가 지쳐서 쇠통에 담았다라는 일화가 남아있을 정도입니다. 와, 정말 대박이었나 보네요. 그런데 재형화라는 말이 나오던데 이게 뭔가요? 제형화 요것도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제형이란 쉽게 말해서 약의 모양이랑 형태를 말합니다. 같은 성분이라도 알약으로 만들 수도 있고 가루약으로 만들 수도 있고 시럽으로 만들 수도 있잖아요. 제형화는 약의 효과를 최대한 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형태로 약을 만드는 기술이에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녹으면 안 되는 약은 장에서 녹도록 특수 코팅을 한다든가 하루 종일 서서히 약이 나오도록 서방정으로 만드는 것들이 모두 제형화 기술이죠. 임성기 회장은 단순하게 약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환자 개개인에 맞춰서 조제해서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약국 구조부터 상담 방식까지 모든 걸 혁신화해서 브랜드화에 성공한 거죠. 이때 쌓인 경험이 훗날 한미약품의 마케팅과 제형 개발 역량의 기초가 됩니다. 이렇게 축적한 자본으로요, 1973년에 대동약품을 인수하면서 한미약품을 정식으로 창립합니다. 1호 제품인 TS4는 복합 항생제인데요. 이미 약국에서 효능을 검증받은 제품이어서 본사 차원의 효과적인 시장 진입에도 바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복합 항생제는 뭔가요? 복합 항생제는 여러 종류의 항생제를 하나로 합친 약이에요. 단일 항생제보다 더 다양한 세균을 잡을 수 있어서 특히 복잡한 감염이나 여러 세균이 동시에 문제를 일으킬 때 효과적이죠. TS3 같은 경우에는 이미 약국에서 개별 환자들에게 맞춤 조제하면서 효과를 확인했기 때문에 대량 생산해서 팔 때도 자신있게 내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 이 모든 출발점이 단순하게 약국 운영이 아니라 환자 중심의 맞춤 조제와 차별화에서 시작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를 기술 기반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이 오늘날 한미약품의 핵심 원동력입니다. 그럼 이제 한미약품이 어떻게 더 커졌는지 궁금한데요? 네. 그래서 이어서는 한미약품이 어떻게 국내 제약업계의 강자로 성장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비만 치료제에 뛰어들게 되었는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금까지 성병 전문 약국에서 시작한 한미약품의 창업 스토리를 다뤘는데요. 지금부터는 한미약품이 어떻게 남들과 다른 길을 걸으며 기술 기반 회사로 성장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70년대 말 한국 제약업계는 완전히 베끼기 모드였어요. 외국 제약사들의 약을 그대로 복사하는 복제약만 만들고 있었죠.
근데 한미약품은 완전히 다른 길을 택합니다. 같은 약도 더 편하게 만들어서 복용할 수 있게 해보자. 아니면은 더 편하게 투여할 수 있게 해보자. 이게 바로 게임 체인저였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똑같은 감기약이라도 어떤 건 하루에 3번 혹은 어떤 건 하루에 1번 이렇게 먹어도 되면 어떤 걸 사고 싶으세요? 한미는 이 아이디어로 소프트 캡슐, 발포제, 씹어먹는 약까지 당시로서는 정말 혁신적인 제품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1987년 한미가 또 다른 파격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매출의 3%나 연구개발에 투자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많은 편이에요? 아, 네. 당시 업계 평균의 2~3배 정도나 되는 거였어요. 다른 회사들이 미쳤나? 그 돈으로 공장이나 더 짓지 하고 있을 때 한미는 묵묵히 기술에 투자했죠. 더 놀라운 건 같은 해 한미약품이 키스트랑 협력해서 첨단 생명공학 기술 공동 연구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국내 제약업계의 최초였죠. 그리고 한미는 여전히 매출 대비 14% 이상을 R&D에 투자해서 국내 제약업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97년 드디어 그 투자가 빛을 발하는 순간이 옵니다. IMF 외환위기가 터져서 한국 전체 경제가 휘청거릴 때요. 제약업계도 마찬가지로 초토화됐거든요. 회사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살아남은 곳들도 직원을 대량 해고하고, 근데 이 IMF의 한파 속에서도 한미는 고속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남다른 기술력과 뛰어난 판매 전략, 건실한 경영을 무기로 했던 거죠. 심지어 세계 1위의 제약업체인 스위스의 노바티스사에 거액의 로열티를 받고 제약 기술을 수출하기까지도 했습니다. 바로 마이크로 에멀전 제제 기술이었죠. 요거 장기 이식에 있어서 조직 거부 반응을 막아주는 면역 억제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한미약품은요, 1,100만 달러에 98년도에서부터 20년간 노바티스사로부터 매년 관련 제품 매출액의 15% 기술료를 받는 조건으로 기술을 넘겼습니다. 총 6천만 달러 정도의 기술 수출이었죠. 이건 당시 우리 제약사상 최고의 기술 이전료였습니다. 한미약품이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투자한 자금은 2억 4천만 원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무려 1000배의 천문학적 이익을 창출한 셈이었죠. 정리하자면 결국 한미약품의 성공 공식은 이거였습니다. 남들이 약을 베낄 때 더 편한 약을 만들자. 남들이 단기 이익에 집중할 때 기술에 투자하자. 남들이 위기로 무너질 때 기회로 바꾸자. 이 모든 게 지금의 글로벌 신약 도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 어느 날 제약업계에 충격적인 뉴스가 터집니다. 한미약품 사노피와 5조 원 계약 체결. 계약 상대는 글로벌 제약 거대 기업 사노피, 프랑스에 본사를 둔 세계 4위 제약회사죠. 거래명은 퀀텀 프로젝트였어요. 한미의 기술력이 정말 혁신적이다라는 의미였죠. 계약에는 지속성 인슐린과 에페글레나타이드라는 당뇨 대사 치료 후보 물질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게 한국 제약업계 최초이자 최대 규모의 기술 수출이었습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한미가 개발한 혁신적인 당뇨 비만 치료제예요. 혈당도 조절하면서 체중도 동시에 줄여주는 일석이조 약물이죠. 당시 글로벌 임상에서는 당뇨 치료제로 먼저 쓰였는데요. 기존 약물들보다 월등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사노피 입장에서는 이거 놓치면 큰일 나겠다 싶었던 거죠. 하지만 2020년 6월 사노피는 이 결정을 철회하고 한미의 권리를 반환했습니다. 그 이후로는요, 코로나19로 인한 자금 압박을 받자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함이라는 해석과 나머지 임상 비용 부담을 한미약품에게 지워서 압박하려고 한다라는 해석이 있었는데, 신임 대표 취임으로 인해서 전략 변경이 되어 결정이 된 거죠. 그럼 에페글레나타이드는 어떻게 됐나요? 아예 엎어진 건가요? 아니요. 한미약품은 당뇨병이던 에페글레나타이드의 적용증을 비만 치료제로 바꿔서 국내 시장을 타겟팅해 개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5건의 글로벌 임상 3상을 진행시키고 있던 터라 국내 임상을 진행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또한 국내 시장으로 돌려서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도 만들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환자들의 BMI 지수가 서양권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한국인 맞춤형 비만 치료제가 만들어진다면 다른 약들에 비해 확실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어요. 그렇군요. 근데 당뇨병 치료제로 진행하던 임상이 좀 아까운데 아예 비만 치료제로만 판매하게 되는 걸까요? 마침 한미도 그 점을 인식하고 있었어요.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이죠. 촬영일 10월 1일 기준 어제자인 9월 30일에 에페클레나타이드, SGLT2 저해제, 메트포르민 병용요법의 혈당 조절 효과를 평가하는 3상 임상시험 계획인 IND가 식약처에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한미는 에페클레나타이드의 적용증을 당뇨병으로도 확대해서 비만 치료제, 당뇨, 심혈관 및 심장 질환 관리까지 포괄해서 통합 대사질환 치료제로 만들려는 것을 알 수 있죠. 네, 이렇게 한미는 국내 제약시장에서 아주 큰 파이를 차지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한미약품의 저력은 꾸준한 국내 매출에도 있기도 하고요. 국내에서 잘 나가던 아모잘탄과 로수젠이라는 효자 상품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은 뭐 하는 약들이에요? 아모잘탄은 고혈압 복합 치료제고요. 로슈켓은 콜레스테롤 치료제예요. 둘 다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잘 팔리는 약물들이죠. 특히 아모잘탄 같은 경우에는 한미의 제형 기술이 집약된 제품입니다. 두 가지 혈압약을 하나로 합쳐서 환자들이 하루에 한 번만 먹으면 되도록 만든 거거든요. 어쨌든 이 안정적인 수익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가 과감하게 R&D에 투자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R&D를 기반으로 한미약품은 정말 많은 특허와 기술을 보유해 제약업계에서 꾸준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기준 한미약품이 보유한 국내 특허만 무려 181건입니다. 한미의 특허들이 어떤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지 보면 정말 흥미로운 패턴이 보여요. 첫 번째로 특수제형 특허가 298건이나 있습니다. 한 특허에 여러 개의 특허 분류 체계인 CPC 코드가 붙어서 좀 특허 수에 비해서 더 많은 건수가 잡히죠. 암튼 이게 뭐냐면 같은 약이라도 먹기 더 편하게 쉽게 효과적으로 만드는 기술들이에요. 아까도 말했듯 하루 3번 먹던 약을 한 번만 먹어도 되게 하거나 쓴 약을 달콤하게 만드는 기술 같은 거죠. 두 번째로 주목할 거는 펩타이드 관련 제재가 67건으로 꽤나 많다라는 겁니다. 펩타이드요? 그건 뭔가요? 네. 펩타이드 자체는요, 쉽게 말해서 그냥 단백질의 작은 조각이에요.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물질이라서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과는 강력한 게 펩타이드 의약품이죠. 요즘 핫한 위고비 같은 비만 치료제도 사실 펩타이드예요. 요즘 핫한 펩타이드 기술들에 이어서 한미가 주목할 만한 또 다른 특허 분류는 약물 전달 시스템 관련 특허입니다. 이게 109건이나 돼요. 한미의 핵심 기술인 랩스 기술이랑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럼 이 특허들로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 약을 만드나요? 네, 여기가 바로 한미의 전략이 돋보이는 부분이에요. 제일 많은 거는 당뇨 비만 관련이죠. 네, 대사 관련된 약물들입니다. 특허가 13건이나 있어요. 저광증 같은 경우에는 특허 하나당 CPC 코드가 거의 하나씩만 붙어서 181건의 국내 특허 중에 13개나 대사질환 관련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 많은 거죠. 이게 지금 전 세계에서 제일 핫한 시장이고 그래서 한미의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항암제 10건, 심혈관제 6건 이렇게 이어져요. 비만약 말고도 꽤나 고르게 다른 질병을 다루네요. 네네. 한미는 쏠림 없이 여러 분야에 고르게 투자하고 있어요. 한 분야가 망해도 다른 분야로 버틸 수 있는 구조로 특허 포트폴리오가 참 꽤 좋아요. 그래서 한미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보면 완전히 좀 계획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제형 기술로 기본기를 다지고 있고요. 그 다음 단계로 펩타이드로 차세대 신약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 약물 마지막 개발 단계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경쟁력을 극대화하고 있는 요 3단 전략이 완벽히 맞아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각각도 기술 수출해서 라이선싱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돈이 되고 있나요? 네, 그 부분이 중요하죠. 바로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어요. 2025년 상반기 실적을 보면 정말 놀랍습니다.
비만과 당뇨 신제품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0%가 증가했어요. 해외 수출도 46.7% 늘어났고요. 80%요? 그럼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네, 맞아요. 이게 바로 한미의 기술력이 시장에서 제대로 인정받고 있다라는 증거죠. 더 놀라운 건 영업이익률이에요. 2025년 1분기에 17%를 기록했는데 이는 제조업 평균인 5에서 8%보다 훨씬 높은 수치예요. R&D 투자도 매출 대비 14%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국내 제약업계 최고 수준입니다. 다른 회사들이 보통 5에서 8% 정도 되는 걸 생각을 해보면 정말 높은 수치죠. 결국 한미약품의 진짜 힘은 그냥 181개의 특허라는 단순한 숫자에 있는 게 아니라 그 특허들이 다 하나의 큰 그림을 완성하면서 실제 매출과 수익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투자자들이 한미를 주목하는 이유입니다. 단순히 신약 하나에 모든 걸 걸고 있는 게 아니라 탄탄한 기술 기반 위에서 여러 방향으로 성과를 내고 있거든요. 네, 지금까지 한미약품의 특허 기술력과 폭발적인 실적으로 성장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엔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한미약품의 미래, 즉 핵심 파이프라인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파이프라인이 뭔가요? 뭔가 제약회사에서 자주 쓰는 용어 같은데. 아, 좋은 질문이네요. 파이프라인이란 현재 개발 중인 신약들의 목록을 말해요. 마치 공장의 컨베이어 벨트처럼 연구 단계에서 시작해서 임상시험을 거쳐서 최종 승인까지 그 단계별로 진행되는 신약을 한눈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을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에서 신약 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럼 어떤 분야가 가장 유망해 보이나요? 네. 크게 세 가지 분야가 눈에 띕니다. 첫 번째로는 당뇨 비만 치료제입니다. 특히 듀얼 GLP-1, GIP 작용제 계열의 신약이 주목받고 있어요. 잠깐. GLP-1이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GLP-1은 우리 몸에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지는 호르몬인데 요게 혈당을 조절해주고 포만감을 느끼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최근 오젬픽, 위고비 요런 비만 당뇨 치료용 약들이 바로 이 GLP-1을 활용한 약들이죠. 그럼 한미도 오젬픽 같은 걸 만드는 건가요? 네. 오히려 더 진화된 형태를 만들고 있어요. 한미약품은 여기다가 GIP라는 호르몬까지 작용하는 듀얼 작용제를 개발하고 있거든요. 마운자로죠. 요즘 핫한 마운자로도 GLP-1과 GIP를 동시에 활용해서 체중 감량 효과가 더 클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글로벌 GLP-1 시장이 2030년까지 1,000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니까 여기서 한미약품도 차지할 몫이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요, 한미약품이 최근 발표한 HOP 전략도 주목할 만해요. HOP는 한미 오베시티 파이프라인, 요 줄임말인데요. 비만 치료의 전 과정을 한미의 기술로 해결하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이에요. 경증 비만부터 중증 비만까지, 그리고 당뇨가 있는 비만 환자까지 모든 단계의 비만 치료를 할 수 있는 약물 포트폴리오를 갖추겠다는 겁니다. 마치 비만 치료 풀 라인업을 갖추려는 전략이죠. 두 번째 분야는 뭔가요? 바로 항암제 분야예요. HM43239라는 코드명의 항암제는 현재 임상 2상을 진행 중인데 기존 약제에 반응이 없거나 내성이 생긴 급성 골수성 백혈병에 효과가 있어서 글로벌 제약회사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 FDA 패스트트랙 지정 혜택도 받았어요. 한미의 항암제 중에서는 특히 면역 항암제 분야가 눈에 띄는데요. 면역 관문 억제제 계열의 신약들이 여러 개 개발되고 있어요. 면역 항암제는 환자의 면역 시스템을 활용해서 암을 치료하는 최신 트렌드의 치료법입니다. 기존 항암제는 암세포를 직접 공격하는데 면역 항암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잘 공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부작용도 적고 효과도 좋아서 제약업계에서 하신 이슈예요. 그리고 차세대 표적 항암제도 개발 중인데요. EGH1, 2 이중저해제인 HM97, 662 글로벌 임상 1상 결과도 10월 중순에 나온다고 해요. 이게 효과도 강력하고 내성 문제도 적어서 진행성 고형암들에 쓰일 수 있다고 하니까
10월 한 17일에서 21일 정도의 발표가 나온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도 주가에 반영되겠네요. 세 번째 분야인 제재 설계에서는 어떤 게 이슈일까요? 네. 한미가 임성기 약국이었던 시절부터 쭉 강점을 보이던 부분이죠. 환자가 3번 먹을 약을 한 번만 먹을 수 있게 되고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걸 먹는 약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요. 최근에 가장 핫한 뉴스는 미국 길리어드의 기술 수출을 한 겁니다. 최대 3,450달러, 한화로 483억 원 정도의 규모라고 해요. 주사제를 먹는 약으로 바꾸는 경고용 전환 기술인 엔스퀴다를 판 건데 한미가 보유한 기술 중 오라스커버리를 이용해서 약물이 잘 흡수되도록 하여 주사약을 먹는 약으로 만들 수 있었던 거죠. 앞서 미국 헬스오프 파마에 관련 기술을 먼저 이전한 바가 있어서 3사가 함께 계약에 참여했습니다. 483억 원의 계약금 중 반환 의무가 없는 계약금은 한화로 약 35억 원인 250만 달러고요. 마일스톤 기술료는 개발과 판매 실적 조건을 달성했을 시 최대 3,200만 달러를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중에서 가장 빨리 성과를 볼 수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아무래도 당뇨 비만 치료제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에 주요 파이프라인의 결과가 나올 예정이거든요. 특히 MSD와 함께 진행 중인 메쉬 지방간염, 고치료제의 이상 결과랑 국내 비만 3상 핵심 데이터가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게 성공하면 주가가 많이 오를까요? 임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분명히 큰 영향을 미칠 거예요. 하지만 반대로 결과가 좋지 않으면 주가가 크게 떨어질 수도 있죠. 그래서 바이오 투자가 고위험 고수익군인 겁니다. 임상 결과 하나로 회사의 미래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글로벌 경쟁사들과 비교해보면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 같은 거대 기업들이 이미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요. 하지만 한미는 랩스 기술이라는 차별화 요소가 있고 특히 아시아 시장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봐요. 결국 한미약품의 미래는 이 파이프라인들이 얼마나 성공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양한 분야에 투자하고 있어서 리스크를 분산하고 있지만 동시에 당뇨 비만 분야에서 한 방을 터뜨릴 수 있는 잠재력도 충분하죠. 네, 한미약품의 특허 기술력이랑 실제적 성장을 살펴봤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몇 년간 한미약품을 둘러싼 경영권 분쟁의 결말과 현재 주가 전망 그리고 글로벌 진출 현황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이 길어지고 있고 복잡하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게 좀 복잡한 얘기라서 몇 년 동안 풀리지 않고 있었는데 이제 슬슬 결말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0년에 창업주 임성기 회장이 돌아가셨고요. 그 이후로 5,400억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상속세 문제를 시작으로 가족 간 경영권 분쟁이 시작됐어요. 구도는 이렇습니다. 모친 송영숙 회장과 장녀 임주연 부회장이 한편이고요. 장남 임종윤과 차남 임종훈 형제가 연합한 다른 편으로 나눠져 있어요. 쉽게 말해서 어머니, 딸, 그리고 아들, 형제의 구도였던 거죠. 2023년 주주총회에서 형제 측이 송 회장을 공동대표직에서 해임하면서 우위를 점하는 듯 했지만 곧 모녀 측이 신동국 회장과 사모펀드 라데팜스와 연합해서 사자연합을 결성하며 판세가 완전히 역전됐습니다. 2024년 말부터 2025년 초까지 주식 지분 매각이랑 이사회 내 형제 측 임원들의 사임 등 극적인 변화가 이어졌고 결국 2025년 2월에 송영숙 회장이 다시 대표이사로 복귀하면서 일단 분쟁이 종결 선언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건가요? 근데 아직 아니에요. 2025년 8월에 사자연합 내부에서 균열이 다시 생기면서 신동국 회장의 지분 일부를 교환사채로 현금화하려는 시도가 모녀 측과 충돌하면서 갈등이 다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면 회사에 안 좋은 거 아닌가요? 네, 당연히 좋지 않죠. 경영진이 회사 경영보다 주도권 싸움에 집중하게 되면서 장기적인 전략 수립이 어려워지고 투자자들도 불안해하거든요. 하지만 흥미로운 건 이 경영권 이슈에도 불구하고 증권가에서는 한미약품에 대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NH증권이 올해 7월에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36만원에서 44만원으로 22% 올렸거든요.
44만 원이면 지금 주가보다 얼마나 더 오를 여력이 있는 건가요? 네, 촬영일 기준으로 어제인 9월 30일 종가가 36만 4,500원이었으니까 꽤 오를 여력이 있는 거죠. 일단 NH증권이 뭐라고 했었냐면 현재 주가가 명확한 저평대 상태다라고 했습니다. 왜 저평가냐라고 하면은 이런 경영권 분쟁이나 시장에 낮은 관심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곧 중요한 임상 데이터들이 나올 예정이라서요. 3분기 말부터는 이런 저평가가 좀 해소될 거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NH투자증권뿐만이 아니에요. 현대차증권은 38만원, 메리츠증권은 36만원대 등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바이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그럼 모든 증권사가 한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네요? 네. 특히 하반기 실적 개선이랑 신약 임상 결과를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으로 보고 있어요. 네,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한미약품의 해외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직접 진출이에요. 미국, 중국, 터키 등의 현지 법인을 두고 직접 의약품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술 수출이에요. 이게 더 흥미로운 부분인데 자체 개발한 제형 기술을 글로벌 제약사에게 수출하고 있어요. 화이자, 노바티스 같은 글로벌 빅파마와 기술 라이선싱 계약을 체결했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로열티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로열티 수입이 얼마나 될까요? 정확한 금액이 공개되진 않았는데요. 회사 측 발표에 따르면 기존 계약들만으로도 향후 10년간 수천억 규모의 로열티가 예상된다라고 합니다. 다른 제약회사들과 비교하면 한미약품은 어떤 위치에 있나요? 네, 국내에서는 확실히 톱티어에 속해요. 매출 규모로 따지면은 유한양행, 종근당과 함께 국내 3대 제약사 중 하나고요. R&D 투자 비중으로는 단연 1위입니다. 글로벌 제약회사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아직은 중견 제약회사 수준이지만요. 특정 분야에서는 글로벌 빅파마들과도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한미의 차별화된 강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기술의 다양성이에요. 항암제부터 당뇨병 치료제까지 폭넓은 분야에서 경쟁력이 있는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형 기술력. 그러니까 같은 약물이라도 환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독특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글로벌 파트너십. 이미 여러 글로벌 빅파마들이랑 기술 제약을 맺고 있어서 신약 개발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과 인프라를 상대적으로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좋은 점들만 얘기해 주셨는데 그럼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겠죠? 네, 당연히 있죠. 투자자라면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리스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신약 개발의 불확실성입니다. 이거는 모든 제약 바이오 기업에서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연구실에서 시작된 신약 후보 물질들이 최종 승인까지 받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임상을 거칠수록 점점 늘고는 있지만 각 단계가 모두 힘들죠. 두 번째로는 경영권의 불안정성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아직도 지배구조 이슈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언제든 다시 분쟁이 재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글로벌 경쟁 심화입니다. 특히 GLP-1 같은 경우 이미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가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미약품에 투자해도 될까요? 네. 투자 결정은 개인의 몫이지만요. 객관적인 분석을 해드릴게요. 긍정적인 요소들로는 높은 R&D 투자 비중, 그 다음에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리고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당뇨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있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2026년 상반기 사이에 주요 파이프라인들 중간 결과가 나올 예정이에요. 한미는 심지어 비만약 에페 상용화 시기를 앞당겨서 26년 하반기에는 상용화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바 있어요. 그대로만 잘 되면 한미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약품은 분명히 흥미로운 투자처예요. 하지만 바이오 투자는 본질적으로 고위험 고수익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전체 포트폴리오의 일부만 배분하시고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일희비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임상 결과, 기술 수출 계약, 경영권 이슈들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투자 판단을 조정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한미약품에 대한 심층 분석이 끝났네요. 그럼 마지막으로 한미약품을 한마디로 정의해 주신다면? 한미약품은
단순한 제약회사를 넘어서 기술과 혁신, 그리고 강력한 특허로 무장한 진정한 바이오 강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좀 주목할 만한, 특히 인상 깊었던 거는 창업주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남들이 하지 않는 것을 한다라는 정신이 일관되게 이어져 내려왔다는 점이에요. 제형 기술로 시작을 해서 지금은 GLP-1 기반 비만 치료제까지 항상 시장보다 한 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여줬죠. 앞으로도 계속 지켜봐야 할 기업이라는 건 확실하네요. 네, 맞습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는 주요 파이프라인들의 임상 결과가 속속 나올 예정이라서요. 정말 중요한 시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바이오 기업들에 투자해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오늘처럼 특허부터 임상, 재무, 경영권까지 진짜 복잡하고 정보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지 않나요? 맞아요. 비전공자들한테는 진입장벽이 너무 높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특별한 걸 준비하고 있습니다. 바로 바이오, BUYO라는 어플인데요. 제약 바이오 투자를 위한 모든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기업별 특허 현황, 임상 진행 상황, 재무 분석은 물론이고 AI가 차트까지 분석해서 종목 추천도 해주는 서비스예요. 심지어 무료입니다. 언제 출시되나요? 네, 곧 런칭 예정이에요.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가장 먼저 알려드릴게요. 바이오 주식은 임상 결과가 기술 이전 소식과 같은 그런 다양한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하루아침에 크게 움직일 수 있어서 빠른 정보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앞으로도 저희 바이바이오가 어려운 바이오 투자를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이 바이알 바이오 주식 바이오가 찾아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